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씩 또 알려줘야 되는 순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순서에 맞게 이제 진입과 청산도 같이 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궁금해할 게 무엇일까를 좀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더라고요. 뭐를 사야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을 어떻게 고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을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모르는 종목을 골라라. 우리의 핵심 포인트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너무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가치 분석을 좀 해야겠지. 그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차트 상에서 종목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됐을 때 실전적인 측면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또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액션이지, 들어가야지. 이렇게 큰 틀에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종목을 고르는 방식은 퍼널 방식이네요. 깔때기 되고 걸러내고 또 걸으려면 한 1차, 2차, 3차 통해 걸러낸 종목들. 처음에 가치 분석하기 전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가치 분석이 끝내놓으면 몇백 개 종목, 심지어 몇십 개 종목으로 쭉 뚫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종목 안에서 말씀하셨던 상승 추세 신호를 주는 종목들을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액션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냥 매매를 할 수 있는, 진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언뜻 들었을 때는 이제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가치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라는 거는 이게 사실 가치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많기는 해.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지만 가치라는 부분이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되는, 아니면 가격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의 어떤 시간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가치 자체가 바뀐단 말이지. 이랬을 때 어떤 그런 회의감이 든다고. 왜냐면 기껏 그 가격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걸 분석해냈는데 그게 시장에서 인정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참 어려운 점이 있지. 근데 그 와중에 또 공교롭게도 가치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의 그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필요하다. 왜? 이 첫째, 가치로 인해서 상장되어 있다는 거야. 가치가 없는, 아무런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고 순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느냐,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고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가치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가치 분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아, 복잡해. 우리 주사위 채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분석하자는 거야. 간단하게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첫째, 성장성. 이 성장성엔 두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느냐의 여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수익성 지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ROE, 그 내가 투자한 자금 대비 얼마나 벌고 있느냐, 이 ROE가 최소한 그 시장 평균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 부채 비율이 최소한 150%를 넘어가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배제하자. 가치 분석은 이렇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효용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가치 분석을 저도 이제 해보면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재무제표를 열람해보고 기업 분석표를 또 열람해보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 번 이렇게 투자해놓은 이 자료,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다음 종목들을 고르는 데는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고생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그런 어떤 단계인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가치 분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혹시 부연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뭐 간단한 줄 알았더니 복잡한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성장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사실은 네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종목을 치고 이걸 보면 간단하게 보는 게 성장성,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이 증가했느냐 안 증가했느냐, 그리고 또 영업이익 증가했느냐 안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ROE가 최소한 시장 평균 5%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5% 미만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부채 비율 150% 요거 확인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5분도 안 걸려. 그냥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방금 우리 방 PD는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전 종목을 분석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말씀드려요. 예,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전 종목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치 분석이 먼저라고 얘기했지만 차트 분석이 먼저일 수도 있어. 차트 분석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가치 분석으로 확인 한번 다시 하는 거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 가치 분석, 두 번째가 차트 분석이었는데 이 순서는 사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네요. 가치 분석이 되어 있으면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그렇지. 차트 분석을 먼저 해보고 신호가 발생이 된 종목이 있으면 그때 가치 분석을 해보면서 이 종목은 내가 진입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첨언을 더 하자면 그게 있는 거야. 혹시 너무 복잡한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치 분석을 뭐 어마어마하게 몇 시간을 투자하고 한 종목당 몇 시간 내지는 며칠을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5분이면 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을 취한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액션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명료하잖아. 사라 그랬을 때 얼마나 편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상 처음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상승하는 거 쫓아가는 거를 쫓아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뭐 분석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사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연습을 해봐야 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4단계를 얘기를 했지만 4단계에 가장 앞서는 게 사실은 액션이다. 올라가는 거, 지금 상승 막 상한가 치는 거 쫓아가서 산다고 생각해봐. 지금 얘기하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호가가 막 점점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런 불같은 장세를 시장가로 쫓아간다 내지는 뭐 매수 호가로 쫓아간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런 종목을 산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야지 싸게 샀구나,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습성이 강하지 얼마짜리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르는 종목이야. 비싼 게 아니라 더 오를 건데 이거 비싼 게 아니거든. 그런 개념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어야 일단 사라, 이 액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떤 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오를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오를 거야라고 신호를 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에서 무조건 살려고 하는 그 습성을 일단 첫 번째로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자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명확한 거거든요.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 투자할 건가요? 아니죠.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물론 이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바닥에서 샀다면 이거는 사실 가치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뭐 좋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야. 일단은 우리는 압축을 하자는 거거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늘어지고 얼마든지 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그게 기술인 경우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기다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걸 압축하자는 거야. 압축해서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경제학 용어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그게 기회비용이거든. 기회비용 버리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 내지는 바닥권에 있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만 기다리고 당장으로는 올라가는 종목에 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올라가는 종목에 쫓아가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인 거고 이거를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쫓아서 뭔가를 같이 움직이는 게 시샘이 들거든. 내가 잘 나가고 싶지. 내가 추세를 만들고 싶고 내가 가격을 결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매수한 이상은 솔직한 얘기로
그 더 이상 나는 가격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간 다음에는 또 사는 건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남이 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이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서 어떤 그런 이 효율성을 찾는다는 거는 쉽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은 추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단 한 가지 포인트라는 거야. 일단 그 지금 실전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개념 정도 뭐 어떤 거 투자한다는 거를 이제 대화를 나눴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치 분석 예시를 보는 거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하기 가장 편한 거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그렇죠. 거를 더 이해를 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드리거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차트 분석하는 부분도 신호 어떤 게 신호를 주는 건지 지난번에 뭐 간략하게는 보여줬지만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주사위 채널은 그런 주식에서 새로운 기법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정보들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